drunk. I've never seen you clearer than now. We're flying high, floating somewhere up in the clouds. We're going out of ourselves, can you feel it?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우리가 클라리넷을 잘 연주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설명을 해줄 건데, 첫 번째는 복식호흡, 두 번째 이조 악기, 세 번째 스케일,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클라리넷을 잘 연주하기 위해선 어떤 게 중요할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호흡인 것 같아요. 우리 클라리넷은 호흡을 불어넣어서 소리가 나는 원리의 악기이기 때문에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음색, 소리의 질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호흡이 안정되게끔 하려면 또 복식호흡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복식호흡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면 훨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서 더 연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식호흡이라는 건 쉽게 설명을 하면 배로 숨을 쉰다. 배로 숨을 쉰다. 우리가 보통 호흡을 할 때는 우리 여기 폐라는 장기를 이용해서 숨을 쉰다고 알고 있는데, 배로 어떻게 숨을 쉬지? 할 텐데, 진짜로 배로 숨을 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간 평소에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폐가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불풀면서 여기에 호흡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숨을 쉬거든요. 근데 이걸 약간 그러니까 폐가 아래로 내려갔다고 생각하고 이쪽에 호흡을 넣었다가 뺐다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일단 힘이 굉장히 좋아지고 호흡이, 그리고 되게 안정적으로 호흡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복식호흡이라는 걸 해주면 굉장히 악기 불 때는 도움이 많이 되고 훨씬 또 쉬워요, 소리 내기가.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을 아마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되지가 않는 거랑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가 복식호흡이라는 걸 나중에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보통 호흡하는 원리는 그냥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이렇게 가슴이 부풀어요. 가슴이 부풀면서 어깨도 올라가고, 나가 다시 내보내면 어깨가 내려가고 가슴도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평소에 숨을 쉬거든요. 근데 복식호흡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는 하지 않고 다르게 써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이쪽 폐 쪽, 가슴 쪽으로 호흡이 들어가는 느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깨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로 체크할 건 내가 어깨가 올라오지 않게, 내 어깨가 올라오지 않게 하면 이쪽에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보면 평소에는 이렇게 쉬지만 이 어깨를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쪽 손으로는 내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제 체크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고, 한쪽은 배에 얹습니다. 한쪽은 내 어깨에, 한쪽은 내 배에 손을 얹고, 숨을 내가 마실 때 호흡이 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배가 부풀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마시면 배가
부풀게 이렇게. 배 안에 호흡을 넣는다 생각하고 어깨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넣어주고 뱉을 때는 배가 서서히 납작해지는 느낌으로 빼주는 거. 요게 복식 호흡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어깨는 움직이지 않게 체크를 해주고 배로 숨을 마시면 이렇게 배 안으로 호흡을 넣어주고 그 다음 배를 납작하게 하면서 호흡을 뱉어주는데 그때는 일정하게 호흡이 나오게끔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내가 같은 밀도로 내가 바람을 내보낸다 이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게 복식 호흡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악기를 불지 않아도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방법으로 호흡을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게 잘 되는 것 같다 하면 악기를 문 상태에서 똑같이 배에 호흡을 넣어서 뱉으면서 악기 소리로 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연주를 할 때 복식 호흡으로 연주를 하게끔 친구들이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니다. 한쪽 손은 어깨, 한쪽 손은 배에 호흡을 마실 때는 배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서서히 납작해지면서 한 번 더 배가 나오고 배가 서서히 납작해져요. 약간 이렇게 우리 빨래 짠다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배가 납작해질 때는 그렇게 남은 호흡을 이렇게 짜면서 내보낸다고 생각하면 훨씬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쪽 악기에 대해 설명해 줄 거예요. 이것도 전에 선생님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워낙 어려워서 지금은 이해가 조금 안 되겠지만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일단 우리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는 2조 악기라고 해서 2조는 어떤 말이냐면 조가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가 다르다. 그러니까 조라는 건 우리가 보통 기준조라고 하는 조가 C조거든요. C라는 거는 도. 그러니까 기준이 원래 도라는 건 알죠?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 항상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클라리넷은 똑같이 우리 도를 불었을 때 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 플룻이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C조 악기고 우리는 다른 조예요. 그래서 C라는 음을, 그러니까 그 악기들이 바이올린, 플룻이 도를 불었을 때 클라리넷 같은 경우는 B플랫은 여러분 C플랫이거든요. 우리는 C플랫이 기준이 되는 악기입니다. 으뜸은 우리가 음의 기준이 되는 음인데 우리는 이 으뜸음이 C플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플랫 악기예요. 근데 보통 기준이 되는 조는 도거든요. 도는 C라고도 불러요. 알파벳 C. 그러면 우리는 B플랫이기 때문에 C랑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도가 기준인 악기 바이올린과 같은 악보를 보고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이 같은 악보를 보고 불게 되면 그러면 다른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보통 이쪽 악기들이 기준 조인 악기의 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음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악기들을 이쪽 악기라고 합니다.
이쪽 악기는 우리 말고도 트럼펫이나 호른도 있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쪽 악기들은 항상 내가 악보에는 도라고 나오지만 우리 클라리넷 악보에는 우리가 들리는 음은 다르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뭐 바이올린과 같은 악보를 보고 해야 된다, 연주를.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음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는 음을 올려주면 돼요. 만약에 바이올린 악보엔 도로 나와 있다, 그럼 우리는 레로 불어주고, 레로 나와 있다 하면 우리는 올려서 미로 불어주고, 이런 식으로 올려서 소리를 내줘야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는 같은 음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가 잘 안 가는 친구들은 선생님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영상을 한 번 더 보면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합주곡 같은 거 연습할 때 선생님이 가끔씩 음을 바꿔서 개 이름을 써준 적이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쪽 악기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우리가 오케스트라 같은 다른 악기들과 같이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음을 바꿔서 적어준 거였어요. 보통 우리 클라리넷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악보들은 그게 다 바뀌어져 있는 그런 악보라서 그냥 그대로 보고 하면 되지만,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음을 바꿔줘야 된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설명드릴 스케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4가지 스케일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다장조 스케일, 다음 두 번째 바장조 스케일, 그 다음 사장조, 그 다음 라장조, 이렇게 4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바장조 이게 어떤 말이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 이 개 이름을 이렇게 한글로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첫 번째로 말한 다장조 스케일 같은 경우는 도를 말해요. 도를 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장조 스케일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도로 시작하는 스케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는 도, 요걸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장조 스케일은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요. 한 옥타브가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끝납니다. 요걸 다장조라고 하고, 다장조 스케일을 보게 되면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조표라는 건 샵이나 플랫을 말해요. 조표라는 게 붙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중간에 어떤 조표가 붙는지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다장조 스케일은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붙지 않고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요.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는 거예요. 조표는 아무것도 붙지 않기 때문에 가장 쉽습니다. 자, 그래서 다장조 스케일을 선생님이 한번 불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끝납니다. 요게 다장조 스케일. 이때는 친구들이 음이 끊어지지 않게 스케일 하나가 쭉 이어지게끔 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박자가 지금 선생님이 불어준 박자 도레미파솔라시도, 요 박자가 일정하게끔 흔들리지 않게 소리가 나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운지를 잡을 때 너무 이렇게 세게 누르게 되면
음이 일정하게 고르게 나지 않고 아마 튀게 들릴 거예요. 도, 레, 미, 파, 솔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손은 구멍만 막아준다는 느낌으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세게 누르지 않도록 해서 다장조 스케일입니다. 이미 가까이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자, 샵이나 플랫은 아무것도 붙지 않고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는 스케일은 다장조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장조 스케일. 우리 친구들 바장조는 바라는 건 우리 게일은 파와 같아요. 파. 그러면 선생님이 스케일을 뭐라고 했죠? 앞에 뭐 다장조, 바장조 하면 이 바가 으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는 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파가 으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파로 시작하는 스케일이에요. 파로 시작해서 파로 끝납니다. 이 사이에는 조표가 하나 붙는데 플랫이 하나 붙을 거예요. 선생님이 플랫이 하나 붙으면 C 플랫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래서 그러면 파로 시작하기 때문에 중간에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C가 나올 때 C가 아니라 C 플랫, 플랫을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바장조 스케일입니다. 파로 시작해서 파로 끝나고 중간에 C 플랫이 하나 붙습니다. 다시 한번. 요게 바장조 스케일. 다음 세 번째는 사장조. 사장조 스케일. 그럼 우리 으뜸음, 기준음이 되는 사는 솔을 말해요. 솔. 그러면 솔로 시작해서 솔로 끝나는 스케일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조표가 샵이 하나 붙습니다. 샵이 하나 붙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파샵이에요. 파샵. 그러면 파샵을 붙이고 솔로 시작해서 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솔, 라, 시, 도, 레, 미, 파샵, 솔이 되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파 누르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파샵입니다. 다시 한번 솔로 시작합니다. 요게 사장조 스케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라장조. 라장조 스케일은 라는 레를 말합니다. 그러면 레가 기준음, 레로 시작해서 레로 끝나는데 이때는 샵이 두 개가 붙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샵이 두 개 붙으면 파하고 아까 하나 붙으면 파라고 했고 두 개 붙으면 뭐였죠? 파도. 이 파도라고 했어요. 파도. 그러면 파와 도에 샵을 붙이면서 레로 시작해서 레로 끝납니다. 그러면 레, 미, 파샵, 솔, 라, 시, 도샵, 레가 되는 거겠죠? 한번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레로 시작해서 레로 끝납니다. 이게 라장조 스케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으뜸음을 바꾸면서 스케일이 계속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 또 알려줄 텐데 일단 오늘 배운 4개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이조 악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음을 바꿔서 불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선생님이 오늘 알려준 스케일 연습하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